참, 물가 걱정은 걱정입니다. CPI에 이어서 PPI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0.6% 급등해서 월가 전망치 상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네요. 2월 근원 PPI도 0.4% 올랐고요. 12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기준 헤드라인은 1.0%였는데 1.6%로 상승. 근원은 2.7에서 2.8로 상승폭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국제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PPI 발표 5분 전에 이렇게 소폭 상승으로 수치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 10년물 국채가 발표 이후에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 이 같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폭등하고 이런 그림은 다행히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는 비교적 횡보의 그림인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분명한 것은 최근 물가 흐름이 지난 CPI에 이어서 이번에 PPI 상승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PPI는 시차를 두고 CPI에 전이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앞으로 CPI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게 당장 열리는 FOMC나 5월 열리는 FOMC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매우 높은 확률로 3월과 5월 동결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점도표, 이달 찍히는 점도표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나온 점도표 보면 이런 상황인데요. 중위값이 3번 인하였습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점도표 중위값이 변하려면 연준 위원 2명만 포지션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만약에 그게 현실로 될 경우에 국채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시장이 지금 점도표 변화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전반적인 연준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켈리라는 분은 내년에 점도표로는 원래 당초에 1%포인트 금리 인하가 100bp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성장이 초과 달성하기 이전 작년 말의 데이터고 지금 전망하는 대로 이 GDP 성장이 내년 초에도 계속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내년에는 점도표상 실제 인하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실제 문제는 올해 2번이나 3번 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인하가 찍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미 자기들은 1월에 국채를 다 익절을 했고 대신에 주식을 목표 대비 초과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다. 달러 가치 상승을 예상한다. 왜냐하면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달러 값은 강해지겠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많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소프트 랜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점도표는 파월도 강조를 하지만 절대 불변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의 예측치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휘발성이 높은 자료에 가깝죠. 하지만 시장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번 PPI 결과 그리고 곧 나올 연준의 점도표 우리 민감하게 쳐다봐야 하겠습니다. 또 일본이 참 심상치가 않아요. 일본이 그 디플레 탈출을 위해서 임금 인상에 굉장히 정부까지 나서서 주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런 일본이 지금 거의 30년 만에, 20 몇 년 만에 최고의 임금 인상에 여러 기업들이 줄줄이 합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도요타까지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당장 마이너스 금리 폐지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추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과거 일본이 YCC의 폭을 넓히거나 이러면서 어떤 기나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풀려고 하는 시점에 늘 미국채 수익률이 크게 점프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물가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금리 정책이 미국의 금리 정책과 연결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가 정말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난 CPI 나왔을 때는 입을 모아서 많은 연준 위원들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우리는 한 달의 데이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의미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PC 결과는 연준이 목표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시장이 연준을 신뢰할 수 있었죠. 왜냐? CPI,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연준이 강조하는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PC는 믿을 수 있구나.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구나. 근데 이번에는 지금 2달째 CPI, PPI가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연준 위원들이 우리는 2달의 데이터는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물가에 대한 우려를 다시 드러낼지, 만약에 후자라면은 입장이 변한 거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달 나오는 PCE가 또 PPI, CPI와 디커플링 뒤에서 나오는 지난달에 어떤 그 역사를 반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속보로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 또 브랜비어 정규 방송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브랜비어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